2025년 제1회 전기기사 실기 문제풀이입니다. 그중에 포함된 시퀀스, KC, 조면설계 문제풀이인데 많은 우려, 어떤 규정도 바뀌었고 용어도 바뀐 상태에서 우려 속에 시험을 치렀습니다만 여기서 의외로 여러분들이 좀 속상하게 KC 규정에서 너무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됐지요. 아마 고생을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앞으로 뭐 계속 여기서 KC에서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겠느냐 예상을 해본다면 한 번 더 2회 시험을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이제 앞으로는 이 KC 규정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 전기설비 기술 기준을 다시 한번 다 해들었냐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겠고 아무래도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시퀀스 문제. 다음 회로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문제는 보시는 순간에 1번과 2번 문제에서 쉽게 느끼셨을 겁니다. 1번에서는 위 시퀀스 회로와 등가인 MC3, 이 MC3에 대한 논리식을 작성하시오. 아주 평범한 평이한 그런 문제됐던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은 함정에 빠지신 부분이 어딥니까 했을 때 그 부분이 이 부분 되겠죠. PB0의 비접점 이 부분을 많이 누락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출제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왜 MC1도 아니고 MC2도 아니고 마지막 MC3에 대해서 출력식을 물어봤을까? 이 논리식을 물어봤을까? 입장이 됐을 때 이게 얼핏 쉽게 보이는 문제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함정을 판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맞추실 수가 있었겠지요.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전에 PB0의 비접점하고 PB3, MC3하고 MC1, MC2 비접점 전체 직렬 연결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PB3 플러스 MC3 그리고 MC1바, MC2 바 거기에 맨 앞에 PB0 바를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의 답은 PB0 바 가로 열고 PB3 플러스 MC3 가로 닫고 MC1 바, MC2의 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갑니다. 2번 문제는 아마 거의 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기와 조작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며 사용 시 동시 동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무엇이라는가? 동시 동작 방지, 동시 투입 방지 이게 되겠지요. 인트로 회로 또는 인트로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겠지요. 인트로 회로다. 1번 문제는 틀리시고 2번 문제 맞추셨다면 당연히 부분 점수는 있겠지요. 그 다음 문제 갑니다. 11번 갑니다. 이 문제도 아마 얼핏 쉽게 느끼셨을 것 같지만 의외로 좀 까다로운 문제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림 같은 유접점 시퀀스 회로를 무접점 논리 회로로 변경하여 그리시오. 단 이입력 AND, 이입력 OR, not를 한 번씩만 사용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최종적으로 이 최종적인 출력은 PL이 되겠죠. 파일로 램프. 요 램프가 될 것 같습니다. PL이다. 그러면 이 PL 값이 출력이 나오려면 X3의 바 그리고 X4의 A접점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X4가 여자 되려면 여기에 대해서 X4가 여자 되려면 X1과 X2가 동시에 여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X1과 X2가 여자 되려면 A라는 스위치 통해서 X1, B라는 스위치를 통해서 X2를 여자시킨 상태에서 X4의 출력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 X3의 바, B접점에 의해서 PL이라는 출력이 나올 것이다. 최종적인 출력은 PL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이 X4하고 PL 값에 대해서 논리식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논리식 보시면 X4는 여기에 대해서 X1고 X2 A접점이 직렬되겠죠. X1고 X2가 되겠죠. 그 다음에 PL 보시면 이 PL에 대한 출력식은 뭐 됩니까? 했을 때 X3의 바 플러스 X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X4 자리에 이걸 집어넣을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한번 그 논리로 작성을 해보면 여기서 X1이 여자 되려면 A 스위치, 즉 A 스위치에서 X1이 여자 되고 그 다음에 B 스위치에서 X2가 여자 되고 이 X1과 X2의 직렬에 의해서 즉 AND 게이트가 되겠죠. AND에서 뭐가 나옵니까? 출력 뭐가 나올 것이다. 여기서 X4가 나올 것이다. 점 하나 찍으시면 되겠죠. X4 출력이 나올 것이다. 여기까지 끝난 것이고 자 그 다음에 C에 의해서 요 C X3가 되겠죠. X3에 낫 게이트 연결해서 요 낫 게이트와 요 X4랑 병렬이니까 OR 게이트를 연결해주면 여기에 대한 출력 PL이 되겠죠.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점 하나 찍어서 X4 여기서 X4가 출력이 나온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에서 X1, B에서 X2, AND 게이트, 그 다음에 X4 출력이고 C의 NOT 게이트 따라서 OR 게이트로 해서 최종 출력 PL 값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이게 좀 아마 망설였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여기서 X4에 대해서 X1과 X2 여기서 X1과 X2만 그 기입을 해도 그냥 어느 정도 정답 처리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A하고 B, C를 써야 될 것인가 완벽하게 한다면 쓰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여기서 X1과 X2만 작성해도 X3까지 작성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12번 문제입니다. 4극 7.5kW 전기자 도체 총수가 700, 파권 전동기의 매극의 자속이 0.006 웨버이다. 다음 무림에 답하시오. 필기에서 끝난 줄 알았었던 이런 문제가 7기까지 온 겁니다. 1번에서는 전동기의 토크를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역기전을 물어본 거지요. 직류 전동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요 1번 같은 경우는 토크를 구하는 문제였는데 이 토크를 구하는 식은 어디 있습니까? 토크 T는 뉴턴미터라면 2파이 n분의 60p 뉴턴미터라는 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단위가 킬로미터라면 토크 T는 0.975 곱하기 n분의 p 단위는 킬로미터 이런 식이 있었던 거지요. 단위 맞춰서 뉴턴미터입니까? 킬로미터입니까? 결론은 9.8 차이가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주어진 조건 보니까 이 주어진 조건 보니까 어떤 회전 속도라든지 이 회전 속도하고 물론 여기에 주어진 회전 속도는 1번을 구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2번을 구할 때 조건이 되겠죠. 여기서 요 P 값이라든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전 속도하고 출력 값이 안 주어진 상태에서 토크를 구하라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 주어진 조건에 따른다면 이때 토크를 구하는 식이 뭐 됩니까? 토크 T는 2 파이 A분의 P자 파이 IA. 그런데 이 식에 의해서 토크를 구하면 단위가 뉴턴미터 됐던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조건은 여기서 A는 무슨 수입니까? 병렬효로수. 이 병렬효로수는 중권과 파권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중권이라면 극수랑 같은 것이고 파권은 항상 두 개 되겠지요. 그 다음에 P는 극수, Z는 총도체수, 파이는 한극당 자속이며 IA는 전개저출로 이 식에 의해서 토크를 구하는 단위는 뉴턴미터 되는데 여기서 물어본 것은 킬로미터니까 이 값을 다시 뭐로 나눠준다면 9.8로 나눠준다면 요 9.8로 나눠준다면 단위는 킬로미터로 바뀔 것이다. 이 과정이 필요하겠지요. 이렇게 과정에서 그래서 병렬효로수 파권이니까 이 극수는 4극이고 그 다음에 총 도체수는 700 그 다음에 자수 파이 한극의 자수는 0.006 전기자 전류는 40.5 곱하기 9.8분의 1 구하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이 과정 보시면 답은 얼마 나왔습니까? 5.524km 답은 5.52km이다. 만약에 이 단위가 뉴턴미터라면 이 과정 필요 없는 거지요. 뉴턴 값을 9.8로 나누면 킬로그램 되는 것이고 킬로그램 값에다가 9.8을 곱하면 뉴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과정이 필요하겠지요. 그 2번 갑니다. 직류 전동기에서 역기전력이다. 역기전력 1을 구하는 것이 뭐 됩니까? 발전기에서 기전력, 전동기에서 역기전력. 지금 뭐 됩니까? A분의 P자 파이 60분의 한판 이 시점으로 쓰면 되겠죠. 파권이니까 병렬효로수 2, 극수는 4극, 총 도체 수는 700, 그 다음에 한극당 자소 0.006, 그리고 회전 속도는 1440 집어넣어서 구하시면 되겠죠. 그 과정 보겠습니다. 이 시계에서 총 구하는 게 얼마입니까? 201.6V, 답은 201.6V. 비교적 필기 때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13번 갑니다. 전기 사업자가 전압하고 주파수를 유지해야 될 그런 범위에 대해서 물어본 거지요. 기존에는 다 이 110, 220, 380V에 대해서 그리고 주파수에 대해서 다 물어봤습니다만 이번에 물어본 것은 여기에 대해서 220V하고 주파수에 대해서만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110은 플러스 마이너스 6V, 220V는 플러스 마이너스 13V, 380V는 플러스 마이너스 38이 되겠지요. 그리고 주파수는 60Hz 플러스 마이너스 0.2Hz 되겠다. 그래서 1번은 220이니까 13V, 그 다음에 주파수 2번은 0.2Hz 되겠지요. 13V와 0.2Hz. 이 문제는 거의 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14번 갑니다. 전선의 약호를 보고 명칭을 한글로 쓰시오. 전선 약호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에 OW, 2번에 DB, 3번에 HFIS 주어졌는데 아마 이 부분도 어렵게 느꼈을 것 같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중에서 OW는 5개용 비닐 절연전선,
그 다음에 DV는 1인용 비닐 전원선. 근데 가끔 수업 시간에 OW하고 DV 나왔을 때 이 전선이다라고 설명을 한번 드렸을 것 같습니다만, 네, 여기서 이 3번 같은 경우는 아마 거의 제가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맞추신 분들보다는 틀리신 분이 더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HFIX는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 올레핀 전원전선이다. 15분 갑니다. 다음은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태양광 설비의 전력 변환 장치 시설에 관한 내용이다. 아래 빈칸을 완성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인버터 그리고 절연 변압기 및 개통 연계 보호 장치 등 전력 변환 장치 시설은 다음에 따라 시설한다 조졌습니다. 가나다. 가에서는 1번은 실내 실외용을 구분할 것, 그 다음에 직렬군의 태양정지 2번은 1번 입력전압 범위일 것. 이 뜻은 요 1번과 이 1번이 같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이 방수 등급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 전체적인 문제는 뭡니까? 태양광 설비의 전력 변환 장치 시설에 관한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면 여기서 1번은 뭡니까? 실내 실외용을 구분할 것. 이것은 인버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1번도 인버터, 요 1번도 인버터 되겠죠. 인버터, 직교,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장치가 되겠죠. 태양광에서 발생한 직류를 다시 교류로 바꿔주는 그런 곳에 필요한 것이 인버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번에 각 직렬군의 태양정지 2번은 인버터 입력전압 범위 내일 것 조졌는데 이 2번은 무슨 전압입니까? 태양전지 개방전압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 태양전 개방전압은 인버터 입력전압 범위 상한값이 있을 것이고 하한값이 있을 텐데 그 상한값과 하한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태양전지 개방전압은 인버터 입력전압의 범위 상한값과 하한값 그 사이에 존재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문제가 되고요. 답은 갑니다. 5억 외에 시설할 때, 즉 이런 전력 변환 장치를 5억 외에 시설할 때 어떤 방수 등급이 필요하겠죠. 이 방수 등급은 뭡니까 했을 때 IPX4 이게 방수 등급이다. 그러면 이 IPX4라는 방수 등급은 어느 정도 얘기합니까 했을 때 우리가 기침을 한다든지 재채기할 때 어떤 비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사방에서 어떤 그 비말, 물에 대한 비말이 발생했을 때 그 비말에 대해서 차단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그런 등급이 무슨 등급이다? IPX4다. 어떤 강한 소나기 같은 그런 등급이 아니고 그 비말 정도에 대해서 이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등급이 I4X4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요 15번 문제는 문제를 보시는 순간에 이건 뭐지? 하는 느낌을 받으셨을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문제도 점수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지금 여기 보니까 도저히 뭐 어떤 찍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렵게 느끼셨을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16몇 번 갑니다. 다음은 한국전기 설비 규정에서 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체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가공전선과 가공약전선 주제인데요. 가공전선과 가공약전선. 그러면 이 가공전선과 가공약전선과의 접근 교차 시에 그 간격을 물어본다면 저압일 때, 이 조합일 때는 얼마 있었나요? 조합일 때는 0.6, 0.3. 다만 이 0.3m가 되려면 그 가공전선에 사용된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또는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이라고 주어졌을 때 한해에서는 0.3m입니다만 그 조건이 없다면 0.6m 되겠죠. 즉 저압 가공전선과 약전선 0.6m. 그러나 저압 가공전선에 사용된 전선이 저압은 안 됩니다. 고압 가공전선, 특고압 가공전선 또는 케이블 주어지면 0.3m. 고압은 얼마입니까? 고압은 좀 더 뭐라 얘기했지요? 0.8, 0.4. 여기서 0.4가 답이 되려면 0.4가 되려면 반드시 고압 가공 전선에는 절연 전선은 안 되고 무슨 전선만 케이블일 때만 0.4가 되겠지요.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봅니다. 고압 가공 전선이 가공 약전류 전선 등과 접근하는 경우는 즉 가공 전선과 가공 약전선이라는 얘기 되겠지요. 이때 고압 가공 전선과 약전선 사이의 간격은 1번 미터. 다만 케이블인 경우는 2번이다 주어졌으니까 요 1번은 케이블이 아닌 경우, 2번은 케이블인 경우 주어졌겠죠. 그래서 1번은 케이블이 아니니까 0.8이 될 것이고 2번은 케이블 주어졌으니까 0.3m 이상이 되겠지요. 1번은 0.8, 2번은 0.4. 2번 문제 뭡니까 했을 때
가공전선과 약전류 전선로 등의 지지물, 즉 이 지지물 사이 물어보는 거죠. 간격, 가공전선과 지지물과의 간격이다. 저하분들만 저합은 0.3m, 고합은 얼마입니까? 고합은 0.6m 될 것이고요. 다만 케이블이 주어지면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거죠. 0.3m. 그래서 3번은 0.6m. 1번은 가공전선과 약전선, 그리고 2번은 가공전선과 지지물,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이 차이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16번 같은 경우는 1번 같은 경우는 맞추셨을 것 같은데 2번은 좀 찍어서도 한번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케이블이 0.3m 주었으니까 뭔가 케이블이 아니라면 케이블과 한 2배 정도 차이 나는 거니까 케이블이 0.3 조졌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것은 케이블의 한 2배 정도 되지 않을까? 한번 0.6 써볼까? 이렇게 해서라도 아마 좀 눈치껏 맞추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아마 1번 빼고는 2번도 좀 어렵게 느끼실 그런 문제 되겠지요. 이런 거 보시면 앞으로 필기 준비할 때 KC 규정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갑니다. 17번 갑니다. 역시 한국전기설비 규정 문제입니다. 비상용 예비전원 설비에 관한 내용이다. 아래 빈칸을 채우시오. 여기서 보시면 비상용 예비전원 설비 주어졌는데 이 비상용 예비전원은 뭡니까 했을 때 어떤 상용 전원이 정전됐을 때에 전력을 공급하는 설비가 비상용 예비전원이 되겠지요. 그럼 여기서 이 비상용 예비전원 설비에 관한 내용인데 아래 빈칸을 채우시오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이 전원 공급은 수동으로 하는 전원 공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하는 전원 공급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어본 것은 자동 물어본 거죠. 자동 전원 공급은 즉 상용 전원이 정전됐을 때 자동으로 예비 전원으로 전환을 해서 전원을 공급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자동 전원 공급은 절한 시간에 따라서 또는 전환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번 무순단, 2번 순단, 3번 단시간 차단, 4번 5번 중간 차단, 6번 장시간 차단 주어졌는데 여기서 보시면 대개 보시면 자동 전원 공급이 가능한 것, 자동 전원 공급이 가능한 것, 자동 전원 공급이 가능한 것, 자동 전원 공급이 가능한 것.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동 전원 공급이 가능한 것. 즉 여기 나온 내용들은 여기에 주어진 시간 물어봤죠. 시간 주어진 것들은 대개 상용 전원이 정전됐을 때 얼마 후에 비상 예비 전원으로 전환됩니까? 전환되는 시간에 따른 용어 되겠죠. 이런 용어 자체가 아마 이 용어도 처음 듣는 용어들일 겁니다. 이런 용어들이. 그렇다면 여기서 1번에 보시면 무순단 주어졌습니다. 무순단이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다행히 무순단은 물어본 게 아니겠지요. 과도 시간 내에 전압 또는 주파수 변동 등 정해진 조건에서 연속적인 전원 공급이 가능한 것. 연속적인 전원 공급이 가능하다. 이걸 뭐라 부르자? 무순단. 이렇게 부르자. 그러면 이 순단은 뭡니까 했을 때 몇 초 내에 자동 전원 공급이 가능한 것이야. 즉 상용 전원에서 예비 전원으로 전환해서 몇 초 이내에 자동 전원이 공급 가능할 때 이때를 순단이라고 부릅니까 했을 때 0.15초입니다. 그래서 순단 몇 초? 0.15초 내에 예비 전원으로 공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 1번과 2번은 순단이라는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무순단은 연속적인 전원 공급, 순단은 0.15초 이내에 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6번은 물론 4번 물어봤습니다만 요 3번과 4번과 5번과 6번은 공통으로 전부 다 차단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차단이다. 그러면 단시간 차단은 몇 초 내에? 0.5초 내에. 이걸 단시간이라 부르고 단시간 차단이다. 그 다음에 5초면 뭐라 부릅니까? 5초.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이 차단인데 무슨 차단이냐? 보통 차단입니다. 그래서 2번은 보통 차단이다. 그래서 단시간 차단은 0.5초, 보통 차단은 5초. 그러면 중간 차단은 몇 초입니까? 그 다음에 장시간 차단은 몇 초 이후입니까 했을 때 요 3번은 같은 답이 되겠죠. 그 기준 잡는 것은 뭡니까? 중간 차단과 장시간 차단을 기준 잡는 시간은 15초입니다. 그래서 요 3번은 전부 다 15초 되겠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비상용 예비 전원 설비에서 자동 전원 공급에 따라서 시간이 주어졌을 때 무순단 주어지면 연속적인 전원 공급 가능하다. 그 다음에 순단은 0.15초 내에. 그 다음에 차단은 단시간 차단이 있고 보통 차단이 있고 중간 차단이 있고 장시간 차단이 있는데 시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단시간 차단은 0.5초 이내에 공급이고 보통 차단은 5초 내에, 중간 차단은 15초 이내에, 그리고 장시간 차단은 15초 이후에 공급할 때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이 문제도 아마 맞추기는 매우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18번 갑니다.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체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1번부터 3번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이번에 주어진 것은 가공전선과 가공전선, 즉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특고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에 대한 그런 문제 되겠죠. 접근 교차시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과 접근 시 특별고압 가공전선은 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 여기서 물어본 것은 특고압 보완공사 물었네요. 특고압 보완공사는 1종과 2종과 3종으로 나눠지는 것이며 1종과 2종은 2차 접근 상태이면서 그중에 전압이 35kV를 초과하게 되면 1종 특고압 보완공사 그리고 전압이 35kV 이하에 해당되면 2종 특고압 보완공사가 되겠죠. 즉 1종과 2종 특고압 보완공사는 공통적으로 2차 접근 상태가 기준되겠죠. 그런데 주어진 것은 2차 접근 상태가 아닌 몇 차니까요? 1차. 그래서 1차 접근 상태가 주어지면 무조건 특고압 보완공사는 제3종 특고압 보완공사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은 1차 접근 상태니까 제3종 특고압 보완공사다. 그다음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고압 가공전선 또는 이들의 지지물 사이에 지주 사이에 이격거리는 2번 미터이며 6만 볼트 초과시는 1만 볼트 또는 단수마다 3번 미터를 더한 거리다. 근데 이 KC에서 즉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서 계산 문제는 유일한 계산 문제 되겠죠. 근데 대개 이런 문제들 보면 이 1만 볼트마다 또는 단수마다 몇 cm 가산입니까? 12cm 가산. 물어본 것은 미터니까 3번은 0.1mm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저고압 가공전선과의 간격을 물어본다면 이때 60kV까지 60kV 이하까지는 2m고요. 그 다음에 60kV를 초과하게 되면 이 기본가 2m에다가 2 플러스 x 마이너스 6 곱하기 0.12 여기에 1만 볼트마다 단수마다 0.12 12cm 가산 이런 문제 되겠죠. 그래서 보면 2번 같은 경우는 사용 전압이 6만 볼트 초과시 주어졌으니까 이 2번은 몇 볼트 이하가 볼 수 있을까요? 6만 볼트 이하다 볼 수 있겠죠. 60kV 이하니까 기본 그램 되겠죠. 몇 메타입니까? 여기는 2m 되겠죠. 그리고 6만 볼트 초과시는 1만 볼트 또는 그 단수마다 2m에다가 0.1m를 더한 거리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은 2m, 3번은 0.12m. 이 문제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과의 이격거리 간격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2번은 필기에서 다뤘던 문제니까 이 문제는 아마 맞추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조면 설계 문제 갑니다. 19번 갑니다. 다음과 같이 완전 확산형의 조명기구 설치가 되어 있다. 단 조명기구의 전 광속은 18,500루멘이다. 이거 주어졌지요. 이런 문제의 유형은 많이 봤습니다. 광원 수직 6m, 수평 8m, 이 점 A점 주어졌지요. 이 A점에 대해 주어진 상태에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광원의 광도를 구하시오. 네, 대개 이 문제가 주어지면 광도 값은 주어졌던 건데 이 문제는 광도부터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광속을 구할 때 F는 이 광속 구할 때 이 광속에서 어떤 구광원 즉 완전 확산형입니까? 아니면 형광등 같은 원통 광원입니까? 아니면 이 복사기 같은 평판 광원입니까?에 따라서 이 광속을 구하는 식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백열전구, 구광원 또는 완전 확산형 되는 거니까 그때 광속 구하는 공식은 F는 4파이 I가 됐던 거죠. 4파이 I 단위는 루멘. 이 중에서 요 I 값 물어봤으니까 I 값은 4파이분의 F다라고 해서 이 광도값을 구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주어진 광소 18,500을 4 곱하기 파이, 4파이로 나누시면 되겠지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광원의 광도를 구하시오. 완전 확산형 조명기구 구광원이니까 F는 4파이 I에서 I 값은 4파이분의 18,500, 1472.183 칸델라. 답은 1472.18 칸델라. 1번 문제 끝. 이 문제 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2번 갑니다. A점에서의 수평면조도를 구하시오. 수평면조도 구하는 식으로 됩니까? 이 H는 R 제곱분의 I 코사인 세타 이게 되겠죠. R 제곱 요 R 값은 뭡니까? 이게 되겠죠. 요 값이니까 이 R 값은 루트 6 제곱 플러스 8 제곱이 될 텐데 그의 제곱이니까 루트를 베낀 상태에서 6제곱 플러스 8제곱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I 값은 1번에서 구한 그 값을 집어넣으면 될 것이고 코사인 세타 여기 코사인 세타 각 세타는 요 각을 끼고 도는 거니까 R분의 6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즉 10분의 6 하시면 되겠죠. 계산 먼저 보겠습니다. 수평면조들은 R 제곱분의 I 코사인 세타 록스에서 6제곱 플러스 8제곱분의 1번에서 구한 광도값 1472.18 곱하기 코사인 세타 루트 6제곱 플러스 8제곱분의 6 해서 8.833 럭스다. 답은 얼마 쓰면 됩니까?
8.83 럭스. 이 문제는 아마 자신감 있게 맞추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출제가 됐던 시퀀스 K식 주변 설계 문제풀이가 맞춰졌는데요. 역시 어려운 것은 K식 규정이 됐던 거지요. 새롭게 처음 듣는 부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고생들 하셨을 겁니다. 아무튼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합격을 하신 분들은 축하를 드리고요.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풀이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면서 문제풀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